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6만원입니다. 운 좋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늘 플러스 14만원이고요. 오늘의 이 수익은 저한테 상당히 의미있는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고요. 어제 제 영상에 댓글 주신 분의 조언을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도 좋은 거를 넘겨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음미를 하느라고 너무 좋은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뒷부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만원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기도 하고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3일 연휴 앞이라서 특별하게 종목에 대한 얘기를 길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는 사이에 변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최대한 짧게 하고 어제 댓글 주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정씨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합의된 부양책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금액이 너무 작다, 이렇게 해서 수정 요구, 이걸로 해서 약간 출렁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양책은 이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금액이 더 커지면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혼조세가 됐다. 그 다음 이 독일 증시가 상승한 부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봉쇄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확 빠졌는데, 이 부분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온 바이러스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으로 반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플러스 한 0.2 뭐 이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백신이 계속 지금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오늘 거래소 지수가 1.7%로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했어요. 0.6%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요. 오늘 매매는 평소 때하고 흐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거래소 지수 올라간 것이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량주 중심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중에 삼성전자 같은 굵직한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잘 났을 거고요. 금이 덩어리 크게 하시죠. 매덕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쫙 올라가니까 와, 1억 투자했는데 5% 뭐 이런 견점이니까 아주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저처럼 작은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개별 종목들이 대체로 이 뒤로 밀리는,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대체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오히려 더 힘든 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의 장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뉴스, 특징 뉴스인데요. 일단 연말 배당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24일이고 내일 성탄절 휴일입니다. 그러면 28, 29, 30, 31, 31일 날 장이 열리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 되면 1월 1일 또 연휴가 되죠. 그래서 이 긴 연휴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매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이 걸려있기 때문에 평소와 투자하는 것하고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기관들이 내 팔아먹다가 오늘 거래소에서 6천억, 코스닥에서 3천억이나 매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한다는 것은 연말 배당을 노리고 이제 장이 아주 안 좋으면 배당 얼마 챙기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크게 안 빠지는 것 같으면 우량주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수만 하면 배당금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매수해놓고 지수만 안 빠지면 1월달 초에 조금 더 땡겨 올렸다가 팔아먹으면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28, 29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덩치 큰 배당 관련한 어떤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돈만 많이 있다면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큰 종목들을 그냥 잡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제가 매매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쪽을 좀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뉴스 중에 화이자하고 얀센 구매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제가 태경케미칼을 400만원치 매수하고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다행이긴 했는데 뉴스 내용이 별로였습니다. 왜 별로였냐면 태경케미칼입니다. 5분봉입니다. 일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갭으로 띄웠고 위로 당겨 올렸는데요. 밀린 이유는 물건이 들어오는 게 3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3분기면 너무 많이 남았죠. 지금 드라이아이스를 미리 이제 비축을 좀 해야 되니까 막 찍어낸다 하더라도 3분기에 들어오면 너무 좀 빠른 감이 있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노? 이런 생각으로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매매한 거 보시면 아침에 또 오를 때 400만원 중에 3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14,500원부터 바로 팔기 시작해서 여기서 혹시나 뒤로 밀릴까 싶어서 14,500원 여기서 한번 팔고요. 그 다음에 14,700원 여기쯤에서 팔고요. 그 다음에 14,850원 요건 아마 여기쯤에서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 여기쯤 팔았던 것 같아요. 14,850원이니까 여기 정도 요렇게 해서 300만원치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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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이유는 일단 구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온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3분기에 들어오는데 그 뒷부분에 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그 기간을 들어오는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계약이 됐는데 좀 빨리 좀 더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좀 안 좋죠. 다른 나라는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구경도 못 하고 있다. 3분기면 내년 여름 지나고 나서 다 끝나고 받아가면 뭐 하느냐 뭐 이런 상당히 그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만약에 2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생산을 많이 찍어내 갖고 약간의 유도리를 해줄 수만 있으면 2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2분기에 들어온다고 2분기까지 있다가 갑자기 들어야해서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죠. 미리 만들어 갖고 어느 정도 비축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냉동고라든가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이런 것들을 2분기에 들어온다면 1분기쯤부터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00만원치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 끝날 때 대한과학이라는 종목도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이게 초저온 냉동고 관련한 어떤 기술이 있는 회사인데요. 반드시 대한과학에서 만드는 냉동고가 사용된다는 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화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냉동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대한과학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치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 나왔는데 남아공에서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이 변종 바이러스 관한 뉴스는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를 잡을 수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변종 바이러스도 기존의 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가 현재까지 나온 뉴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어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이 있었어요. 유인텍 하고요. 그 다음 서메이지, 한국정밀기계, 성우전자, 그 다음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주셨는데 일단 제 성향에 맞는 종목을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신 종목 중에 오늘 봤을 때 성우전자가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항상 실적을 봅니다. 이 서메이지하고 한국정밀기계를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매출 영업이익이 잘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오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저는 실적이 안 나오면 좀 겁이 나서 잘 매수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잘못하다가 갑자기 거래 중단 뭐 이래 돼버릴까 싶어 불안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성우전자는 보니까 뭐 실적이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닌데 적자가 좀 줄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 부채비율, 유보율 요게 상당히 또 메리트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유동물량도 작다는 이런 메리트도 있고, 추천해 주실 때는 나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오늘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위로 한번 서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있으면 쭉 등록해 놨다가 제가 봤을 때 괜찮다 싶은 그 시점에 저도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발굴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으니까 20만원치만 매수를 하자 해서 괜찮은 종목 추천해 주시면 20만원치를 직접 매수해 갖고 제가 매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해주신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종가에 2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글베스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조류독감 종목이 반응도 안 하는데 뭐 잡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글벳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완동물 이런 쪽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흐름이 이 정도 가격은 나왔었죠, 평소에도. 그리고 지금 조류독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은 거의 뭐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빠졌으니까요. 지난번 제가 여기쯤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여기서 일부 팔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물타기 했다가 한번 손절하면서 여기서 조금 데미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 내려오면 이제는 바닥권이니까 한번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종가에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매매, 특히나 뭐 휴일을 앞두고 있고 연말이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길게 보는 관점으로 다 잡은 종목들이고요. 그냥 대충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한 매매 관련한 부분의 영상은 현재 한 12분 정도 했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뒷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제 제 영상에 역대급 댓글이 붙었습니다. 고의 간직하려고 복사해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A4 용지에 한 장하고 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제 영상을 보셨던 분 같아요. 제가 해왔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판단을 하시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분이 좋다 그래야 되나? 감동을 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계속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이분 해주신 조언을 쭉 보고 나서 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잘못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면 이제 버릇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고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투자자님의 조언 해가지고 내용을 나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도전적인 방법의 투자는 위험하다는 이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지금은 700만원 마지노선으로 해서 700만원 내려오면 아주 조심하게 매매를 합니다. 잃지 않는 매매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매매하는데, 이게 700만원에서 800만원 가까이 가면 약간 여유가 생겼다 이래서 과감한 베팅을 합니다. 이제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매 방법을 바꿔버리죠. 요거 바꾸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냥 800 갔을 때 투자 원칙을 요걸 바꿨었어요. 800만원일 때 매매 방법 해가지고 200만원씩 4종목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수익과 손실이 좀 더 크게 발생하겠죠. 요렇게 바꿨었거든요. 그럼 이제 벌면 더 벌고 이러면 더 잃는다 이 관점으로 했는데 요거 바꾸고 나서부터 그 사단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잘못됐다. 그래서 700만 원으로 이것도 언제 깨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몇 번 하겠는지 몰라가지고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700만 원으로 잡고요. 100만 원씩 7종목 이렇게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에 전업 처음 시작할 때 투자 원칙의 제일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뭐냐면 잃지 않는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월달에 수익을 한 300만 원대 보고 나서 과감한 투자로 바꾸면서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잃지 않는 매매 쪽에 조금씩 벌더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게 1000만 원이 넘어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제가 하는 방식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날 손익은 그날 손익으로 끝내자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좀 벌어놓고 나면 그 다음날 이러면 어제 벌은 거 오늘 까먹었다 이런 표현하는 게 우리 아들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상당히 거슬린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거는 어제 벌은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벌었으니까 이건 오늘 수익으로 오늘 14만원 벌었다. 어느 부분이 잘 돼서 수익을 올렸느냐 이것만 판단하고 끝 이렇게 하고 내일 만약 손실이 발생되면 왜 손실이 발생됐을까 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날 손익은 그날 손익을 끝내자 이 조언해 주셨고요. 그 다음 일정한 투자 금액 배팅인데요. 이건 이제 이 위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팅 금액을 100만원씩 7종목.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부터 태경케미칼 400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바로 100만원씩 끊어갖고 300만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하늘이 두 쪽이라도 무조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00만원 배팅했을 때는 수익이 나는데 거의 요거 진짜 갈 것 같다 싶어서 더 집어넣으면 반대로 항상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100만원씩 7종목 요렇게 해서 1000만원 갈 때까지는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면 이제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금액이 좀 커졌으니까요. 1000만원일 때는 200만원씩 5종목 한 5종목만 운영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트라인이 투자법을 제가 주장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계셨다면 엄청나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라인 투자법도 아니고 완전히 부안해동파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가장 안 좋게 봤던 코스트라인 선생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단기 매매자는 단타 투자자는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타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답이 없다 이렇게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단타는 지양을 하고 스윙 투자 관점으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돈, 생각 요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인내 여기서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안 되니까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는 운도 안 따라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주셨던 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조언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업 투자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수익 올리겠다고 들이붙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좀 많이 참았습니다. 마지막 종가에 제가 2종목을 넣었지 3종목을 넣었지 태경케미칼 하나로 그냥 계속 버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좀 오늘은 연휴 앞이라서 특별히 올라간다고 보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개별 종목들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도 새롭게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언해 주신 투자자님의 조언을 잘 받고요. 또 계속 지켜보시고 또 제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바뀌어버렸네 이런 식의 날카로운 지적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식 투자로 한 두 번 떨어 먹어 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들은 종목 이야기만 쭉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항상 그런 대사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오늘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구체적으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는 아무도 오픈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다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립니다. 좀 길게. 제 방송이 긴 이유가 그건데요. 이런 이유로 이걸 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팔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저보다 경험 없으신 이런 분들은 보시면, 이런 이유로 샀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았구나. 이런 이유를 알고 보시게 되면, 나중에 판단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도 이 연말을 앞두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우를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올해 4월달 말에 이제 가게 폐업하고 전업으로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1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해봤는데 여러 가지 경험은 많이 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거다 하는 어떤 명확한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투자 금액을 700만원, 800만원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확실한 방법을 못 찾는다면 돈을 더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법만 찾는다면 700만원으로 이게 한 1500, 2000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때는 투자금을 더 집어넣어도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게 1년 동안 해서 그 방법을 못 찾는다면 전업은 중단하고 예전처럼 부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제 장사는 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력서도 만들어서 지금 취업 사이트 쪽에다가 접수도 시켜놨고 요즘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자리 구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까지 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전업에서 부업으로 돌리고 부업으로 이제 좀 길게 보고 그때는 매매를 하겠죠. 매일매일 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퇴근해 갖고 쭉 분석한 다음에 아침에 뭐 예약 매매 같은 거 걸어 놓고 나가고 뭐 이런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장기 관점의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제가 매매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급합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막 올라가니까 반도체 업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했던 게 DB하이텍이었어요. 이게 평소에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데 딱 그림상으로 앞쪽에 고점을 딱 돌파하고 나면 작정하고 세력들이 땡겨 올리는 것 같아요. 쫙 땡겨 올립니다. 그럼 한 20%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야 이거 상한가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죠. 그럴 때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다가 팔지도 못하고 쭉 빠져버리죠.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생겼죠.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확 끌어올리다 놔버리니까 지금 매도 잔량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려갖고 정리 못한 사람이 이 긴 연휴 동안 못 버티죠. 이제 정신이 돌아서 보면 미수몰빵 친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대책이 없죠. 이 윗골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만에 이래갖고 이제 정리를 막 합니다. 그럼 그 정리하는 거 쭉
다 털어먹고 다시 돌려 올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 뭐죠, 초스피드로 빠른 감각으로 탁 튀어오를 때 잡았다가 꺾인다 싶을 때 바로 팔고 다시 튀어오르면 잡고 꺾이면 바로 팔고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잡는 방법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매하시면서 많이 좀 조급해지고 이쪽에 너무 몰입해지는 상황이 느껴지신다면 제가 하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안 되는데 끝까지 매달려서 여기다 몰입하다가 뒤에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기간으로 손절 기간을 잡아놨죠.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그 이상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빨려 들어갈 이유가 없죠. 탁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긴 인생 전체를 보고 한 번쯤 이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남한테 조언할 그런 입장은 아닌데 어제 워낙 좋은 댓글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박을 꿈꾸면서 이게 몰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부분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요. 저 어지간 이미 했는 걸 어떻게 할 수 없고 대충 요것으로 해서 오늘 뭐 연휴를 앞두고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혹은 저한테 어떤 충고글 이런 것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을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봐갖고 언제 돈 벌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돈에다 집중을 하지 말고 그냥 저희 집사람이 그럼 뭐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돈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돈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 가장 비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집중하게 되면 급해지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벌고 얼마 잃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화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